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 IT 지망꾼 GPD 고성입니다. 자, 오늘 2시 웨비나는요, 요즘 이제 양자 컴퓨팅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양자 암호화. 뭔가 이런 것이 또 양자 공격 이런 것이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도대체 양자 암호화라는 건 무엇이고, 특히 이제 이것의 양자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요새 양자 내성 암호화 PQC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고 또 기업은 현재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탈레스코레의 조재영 부장님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아직 그 양자 컴퓨팅 요새 IBM도 막 여러 군데서 만들고 있는데 지금. 네. 네. 아직 양자 공격이 아직 뭐 현실화된 건 아닌 거죠, 아직은? 네, 아직은 다행스럽게 현실화되지는 않고 이제 그럴 공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라고 했는데 그 예측이 거의 가능성이 되게 높은 확률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측이라고는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이거는 증명이 된 사실이고요. 근데 단지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양자 컴퓨터를 우리 집에 컴퓨터처럼 쓰고 있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그런 공격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향후에 그런 컴퓨터들이 많이 배포가 됐을 때 그런 공격들이 현실화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그 공격이 현실화되려면 양자 컴퓨터가 이제 좀 많이 좀 이렇게 활성화되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저희 집에 한 대 있으면 그때는 참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단은 양자 내성 암호화를 알아보기 전에 양자 컴퓨팅이 뭔지, 또 이제 네. 양자 암호는 뭔지, 네. 그런 것들 이제 개념부터 일단 좀 알면서 차근차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물론 되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부장님 이해하시는 관점에서라도 좀 최대한 좀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들어볼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양자 컴퓨터하고 양자 공격이 어떤 이제 상태에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양자 공격들을 막기 위한 이제 PQC, 양자 내성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들. PQC가 뭐예요? 포스트 쿼텀 크립토. 아, 예. 그래서 양자 내성 암호의 현황이 어떤지, 그래서 이제 지금 표준들이 정해졌는데, 그런 어떤 알고리즘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이런 알고리즘들을, 양자 내성 알고리즘들을 기업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 저희 탈레스의 HSE하고 HSM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많이 이제 양자 내성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전송할 구간에 내성 알고리즘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양자 시대의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순서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가 양자 컴퓨터가 뭘까요? 네. 사실 이것만 갖고도 우리가 1시간에도 모자라요. 아우, 1시간이 아니라 이거 몇 학기 강의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 세션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공부를 좀 하게 됐는데, 이거는 내가 참 이 공부를 안 하길 참 다행이구나 생각이 흰머리가 좀 늘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것들, 이제 트랜지스터들의 조합. 그렇죠. 그 트랜지스터들은 어떤 데이터를 다루느냐? 전기적인 신호 0과 1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제 01, 매트리스에서 나온 것처럼 01, 01 막 이렇게 쭉 떨어지는 이런 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01, 01이라고 하는 연산들을 가지고 있는데, 한 비트의 0과 1을 표현해내는 이런 연산들을 하고 있는 0 아니면 1인 거죠. 그렇죠. 0 아니면 1, 흑 아니면 100 이런 세계 이런 연산들을 해왔는데,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비트 0, 1을 표현하는 비트가 있고요. 큐비트는 0일까 1일까 약간 애매모호한데 라고 하는 상태의 그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0과 1이 동시에 공존한다고도 얘기를 해요. 어떤 확률 분포처럼. 네, 확률 0일 분포처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네. 지금 요 그림에 보시면 요게 그 큐비트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기법 중에 하나인데, 네. 여기는 북극은 0이고요. 네. 남극은 1이에요. 네. 이게 적도에 가까울수록 요 구 안에서 0과 1이 분포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막 이렇게 늘어나다가 여기에 있으면 이제 50대 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하면 1이 확률, 이쪽은 0의 확률인데 확률은 확률이에요. 여기 있다고 해서 무조건 1은 또 아니거든요. 네네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상태들을 가지고 있는 비트, 큐비트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 게 양자 컴퓨터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컴퓨터하고 좀 차이가 뭐냐면 이게 좀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결정론적인 기계와 네. 비결정론적인 기계가 나옵니다. 이제 기존의 컴퓨터는 결정론적인 기계예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0101이 들어가고 1010이 들어가면 0000이 나온다. 그렇죠. 뭐 이런 딱 정해져 있는 그 패턴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큐비트는 좀 달라요. 큐비트는 얘가 4개의 큐비트를 넣어서 내가 이 시간에 딱 봤더니 얘는 0010이야. 그래서 내가 가지려고 했던 1111하고는 좀 다른 값이네? 라고 하는 연산을 하게 돼요. 그럼 이 다른 값이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얘를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이런 연산들을 하게 되는 그 기기의 조합, 그런 기계. 그걸 양자 컴퓨터라고 뭐 좀 가장 쉽게 네. 할 수 있는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양자하면 우리가 슈레딩거의 고양이 해가지고 그쵸. 물리학자 네. 해가지고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봤을 때 다른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참 재밌는 게 슈레딩거 고양이도 저도 이제 이번에 공부하면서 보게 됐는데 원래는 슈레딩거 고양이가 양자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 그 예를 든 게 아니래요. 네네. 이게 그게 말이 되냐? 그게 말이 되냐? 이거 반박하기 위해서? 네, 반박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오히려 그게 지금 더 양자 물리학을 나타내는 좋은 예가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비트라는 것은 우리가 0 아니면 1, 아까 결정론처럼 한 건데 큐비트라는 건 저게 0이 될지 1이 될지 시시각에 변하는 거 모르는 거. 관측하기 전까지는. 네. 그래서 이거를 약간 파동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래서 파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률 분포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값이 이 값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알기 위해서 정답에 근접할수록 이 양자의 특성의 파동이 이렇게도 올라가게 돼요. 틀리게 되면 틀린 값을 하면 0과 얘는 위상이 저기도 좀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있을 거잖아요. 위상에는. 그래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상쇄가 되면서 틀린 값이 나올 때는 이게 파동이 거의 없다가 맞는 값이 나오면 이렇게 파동이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네. 그런 특성들을 이용해서 그 정답을 맞춰갈 수 있는 정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자 컴퓨팅은 어떻게 보면 그 파동 전체 큐비트가 100비트라면 그 파동으로 이런 것들 많이 또 먼저 하겠네요. 그게 하나의 큰 방법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다른 알고리즘들이 알고리즘의 양자 컴퓨터는 그 기계 자체의 어떤 양자를 이용해서 뭔가 엄청난 슈퍼 에너지 파워 로봇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알고리즘들을 써서 내가 원하는 연산들을 더 빠르게 쉽게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기술이 기계거든요. 그런 기계이고 기술인데 거기에 이런 파동을 측정할 수도 있을 거고요. 파동에 대한 걸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연산.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암호화 얘기하는 거니까 암호화 얘기하니까 무식하게 질문해 볼게요. 자, 내가 양자 컴퓨터가 있다고 합시다. 네. 있으면 내가 그냥 얘만 있으면 RSC 공개키, 비공개키 이런 거 얘 있으면 내가 그냥 버튼만 누르면 깨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그러면 이제 해커들이 정말 좋아하겠죠. 네. 해커들이 좋아하고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양자 컴퓨터는 우리 컴퓨터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도 윈도우가 올라가야 되고요. 저 파워포인트를 쓰려면 파워포인트 키가 올라가야 되고 암호화를 하려면 암호화 알고리즘을 올려서 돌려야 되잖아요.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내가 사용하고자 원하는 목적에 맞는 알고리즘들을 돌려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RSA를 깨고 싶다, RSA 키를 깨고 싶다. 그럼 거기에 맞는 좀 뒤에 나오겠지만 쇼 알고리즘을 쓴다든지 무슨 알고리즘을 깨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알고리즘을 쓴다든지. 사실은 양자 컴퓨터가 알고리즘을 깨라고 만든 컴퓨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목적에 맞는 것들을 알고리즘을 돌리면 그 목적에 맞게 빠르게 연산하고 좀 더 시간들을 깰 수 있는 시간들을 확 단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암호화를 깨는 알고리즘은 양자 컴퓨터가 저절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뭔가 아까 그런 쇼고 그런 전문가가 어떤 그런 전문가가 어떤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딱 만들면 옛날에 우리 비트 0101 비트 할 때는 그 브루트 포스로 그 알고리즘이 있더라도
네. 그거를 수행하려면 기존의 그 실리콘 갖고는 쉽지 않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는데 양자 컴퓨팅 그 알고리즘이 있으면 이제 그걸 구현하는데 금방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 알고리즘을 돌려서 이제 측정자가 측정을 하면서 근사한 답을 찾아가는 거죠. 확률이 높은 답을 찾아가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RSA를 깨는 그런 알고리즘 같은 것들은 이미 양자 컴퓨팅이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오기 전에 어떤 전문가들이 다 이미 그런 것을 발표하고 그랬겠네요. 네, 몇십 년 전에. 일단 그 알고리즘이 나온 이후에 그 얼마 안 있다가 그러면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금방 이런 그 알고리즘을 깨겠는데? 라는 것들을 이미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나왔습니다. 네. 그걸 이제 실제로 구현해서 증명을 해내는데 시간이 걸린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이제 양자 컴퓨터와 기존 컴퓨터를 비교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인공위성의 궤도를 도는 이거는 이 이론은 이미 뉴턴 시대에 나왔다. 근데 만들지 못하고 있다가 로켓이 나오니까 만든 것처럼 이 알고리즘들에 대한 그 수학적인 계산들입니다.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 기존에 예전에 뭐 0101 실리콘일 때는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시간이 네. 이게 양자 컴퓨팅이 다 큐비트가 되면 이제 그것이 굉장히 짧아지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런 어떤 그런 이제 분야별로 어떤 목적하는 것이 뭐 RSA를 깨기 위해서 하면 다른 목적, 다양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다양한 목적을 그 최적화시키기 위한 뭔가 어떤 알고리즘을 인간 전문가가 그 도메인 전문가가 만들면 내면 예전에 그 0101 그 비트 아키텍처가 아닌 이제 양자 컴퓨팅에서는 굉장히 빨리 될 수 있겠네요. 모든 분야에서.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근데 또 모든 분야라고 하기 또 좀 그런 게. 오케이. 네. 그 사실 전자계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양자 컴퓨터보다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가 더 빨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자계산이란 게 그 말씀에 결정론자 네, 결정이 돼 있으니까요. 돼 있는 거니까. 네. 근데 다양한 어떤 그런 이제 컨비네이션 추정되는 것들이 뭔가 복합적인 것일 때. 네, 그렇죠. 거기서 뭐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될지는 저도 이제 양자 컴퓨터를 안 써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네, 그런 이제 연산들을 사용을 하고 양자 연산들을 사용을 그렇다면 그 인간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 어떤 도메인을 많이 학습시킨 그 AI가 알고리즘을 만들고 양자 컴퓨팅이 그거를 수행하고 그런 두 개 조합이 될 거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거 하나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저도 이제 그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AI가 어떻게 이 양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을지만 복합적으로 그거는 뭐 확답은 못 하겠지만 확답 못 드리겠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이야기고 그게 뭐 다가올 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약간 섬찟한 것 같기도 한데요. 무섭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파헤쳐지는 세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번 진도 한번 나가볼까요? 알고리즘 궁금한데 어떻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알고리즘 만든 사람들이? 네, 이 사람이 이제 그로버라는 분하고 쇼어라는 분이 이제 그 90년대 이미 저 알고리즘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AES라고 하는 이제 저희가 이제 비대칭키 알고리즘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AES 알고리즘이 있고요. 네. 뭐 샤는 이제 해시함수라고 하는 이제 그 단방향으로 이런 쭉 알고리즘들을 사용해서 어떤 암호값들을 만들어내는 해시 펑션들이 있는데 얘들은 그로버라는 분이 사용한 알고리즘들을 하면 그러니까 100만 년 걸릴 걸 1000년으로 루트 몇 년 이렇게 단축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AES 알고리즘이나 샤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렇게 AES 알고리즘은 만약에 이게 뭐 몇십만 년 걸린다 그러면 이제 이걸 뭐 몇백 년 단위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역시 여전히 몇백 년 걸리는 거니까 인간에게는 참 긴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AES의 키 길이를 좀 느리기만 하면 좀 아직은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AES가 대칭키죠? 대칭키 알고리즘입니다. 네네. 쇼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RSA 키, 그러니까 비대칭키죠. 비대칭키라고 하는 거는 아주 큰 유일한 소수 두 개를 곱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개인 키와 공개 키를 나눠 놓고 얘를 너무 크니까 추적하는데 오래 걸리는 시간, 이걸 이용을 해서 만들어낸 알고리즘들인데, 양자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쇼어 알고리즘을 돌리면 얘는 키 길이에 관계없이 굉장히, 안전하지 않다. 이제 그 얘기는 딱 깨졌다. 저 쇼라는 사람이 뭘 한 건데요? 어떤 식으로 그거 푼 거예요? 이분이 이걸 푼 데는, 좀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이분이 이걸 푼 거는 그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는데, 이제
저기 뭐죠? 이제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는 음. 그 연산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거 나누기가 아니라 여기에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는데 어떤 주기를 찾았어요. 주기를 네. 찾는 어떤 알고리즘을 패턴 같은 만들어서, 것들. 패턴을 만들어 놓고 그 패턴을 연산하는데 양자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굉장히 빨리 연산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RSA하고 DSA 뭐 여기 나오는데 ECDSA나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서 너무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렇죠. 네. 뭐 거의 우리가 뭐 암호화를 쓴다든지 키 교환을 한다든지 할 때 쟤를 빼놓고는 어떻게 피해갈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가 지금 당장에 우리가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쓰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여기 표에 보시면 2023년 정도에서 2030년까지를 Y2Q 그래서 양자 시대가 이때 도래할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양자 컴퓨터가 막 있지는 않지만 양자가 뭐 있지 않으니까 데이터들이 뭐 여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해서 막 날아다녀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뭐 아직까지는 뭐 RSA 암호화해도 괜찮잖아. 좀 다 나도 양자 컴퓨터 없는데 근데 괜찮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TLS라든지 뭐 HTTPS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뭐 송신할 수 있습니다. 네네. S를 꼭 붙여주세요. 이런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아까 사용했던 알고리즘을 통해서 암호하고 있으면 그 암호 키들을 누군가 수집을 해요. 쭉 수집하고 일단 지금은 데이터를 풀지 쭉 못하더라도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한다고? 네, 쭉 수집을 합니다. 데이터를 쭉 쌓아놓고 야 요즘 데이터 하드디스크 용량도 커졌는데 쭉 쌓아놓고 있습니다. 네. 쌓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양자 컴퓨터를 우리 집에 한 대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을 때 네. 하나씩 넣어보는 거죠. 아, 쭉 넣어보면 연산도 빨라지고 쭉 넣으면 지금 사용해서 암호화하기 안전하다라고 했던 그 알고리즘들이 깨지면서 그 안에 있던 그 어떤 키라든지 일단 또 뭐 그 암호화 키가 따올 수 있겠죠. 이거 그 암호화 키를 이용해서 또 암호화했던 데이터들이 쭉 또 있을 거예요. 네. 거기에는 개인 정보도 있을 수 있고 의료 정보도 있을 수 있고 무슨 정보도 있을 수 있고 민감한 무슨 다른 정보들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뭐 국가기관의 정보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전부 다 쫙 풀어질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우리 진짜 그 개인정보나 민감 정보들 그런 것들 다 암호화 시켜놓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뭐 설령 뭐 이렇게 전송 중에 해킹 당하더라도 암호화 됐으니까 안전하다. 안전하다 했는데 진짜 누군가가 그걸 일단은 해킹해놓고 쌓아놓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자 컴퓨팅 써가지고 딱 깨버리면.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내 개인 정보는 지금 10원짜리인데 5원짜리로 전락할 수 있는 그냥 무료로 막 배포되는 시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 이걸 여기 하비스트 나우 디크립트 레이터라는 이름으로 이게 저희 뭐 써놓은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저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HNDL이라고 하는 공격 패턴이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해커의 관점이네요. 해커의 관점.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된다. 양자 시대를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도 이미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날아가고 있는 데이터들 누군가가 이제 수집을 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막 이제 가공을 할 준비를 이미 다 하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양자 컴퓨팅 시대를 준비해서 어떤 PQC를 이제 좀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표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갑자기 주제가 넘어왔는데 지금 이제 이런 양자 공격들이 있는데 이런 양자 공격을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로도 구현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들을 구현을 했고 막 여러 가지 알고리즘 이런 제안들이 나왔어요. 이런 제안들이 나오니까 그 우리가 핍스 보안하시는 분들은 많이 익숙하신 이제 핍스 140-2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미국의 그 니스트, 미국 표준협회 거기에서 그럼 그 양자 내성 암호 알고리즘도 AES-처럼 이렇게 표준화 시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다 모여봐, 다 제출해봐라고 해서 2017년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라운드 1을 거쳐서 몇 개 떨궈내고, 라운드 2 거쳐서 몇 개 떨궈내고, 라운드 3 딱 거쳐서 그럼 이 정도면은 표준으로 할 만하네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보이는 4개의 알고리즘들을 딱 선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라운드 4가 되면서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이제 여기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KEM에 대해서 뭐 좀 더 거쳐서 여기서 한 개가 될지 두 개가 될지 뭐 세 개가 다 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라운드 4에 들어가 있는. 그러면 이게 올해가 2024년도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 말 때는 이게 더 확정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예정? 이제 니스트 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예정상으로는 여기 밑에 보시면 그 첫 번째 이제 PQC 스탠다드가 2024년에 된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 얘기는 요 얘기일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네 가지의 요 알고리즘들 중에 지금 얘들은 지금 드래프트 버전으로 요 넘버가 있는 것들은 드래프트 버전으로 스펙이 나와 있어요. 네네. 여기 카이버나 딜리시움이나 스핑크스 S 플러스 요들은 이제 나와 있는데 이 팔콘은 지금 작업 중이에요. 아직까지 스펙 작업 중, 드래프트 네네. 작업 중이고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팔콘은 여기 탈레스에서 스폰싱을 하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게 나와 있고 이제 올해 4월이죠. 4월 10일에서 12일에 다섯 번째 니스트의 PQC 퓨즈나 이제 컨퍼런스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여기 이 알고리즘들에 대한 피드백을 또 받을 거고요. 또 추가적인 뭐 다른 제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알고리즘들이 더 표준이 정해질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알고리즘들이 여기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요 알고리즘들이에요. 이제 카이버, 딜리시움, 스핑크스 플러스, 팔콘이라는 알고리즘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제 이런 스탠다드들이 나올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놨고요. 얘는 K의 용도를 좀 보시면 이제 카이버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KEM이에요. KEM은 뭐냐면 이제 키를 어떻게 잘 분배할 것인가, 키를 어떻게 나하고 너하고 키를 어떻게 잘 나눠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알고리즘이고요. 요거는 딜리시움이나 스핑크스 플러스 팔콘은 서명에 대한 키 서명에 대한 디지털 서명에 대한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기반 기술로는 기존에 뭐 코드 기반도 있었고 해시 기반도 있었고 격자 기반이 있었는데 격자 기반이 되게 우세하게 좀 돌아갔어요. 그래서 격자 기반은 어떤 겁니까? 이 세 개의 알고리즘들이 이게 이제 저것도 어렵지. 네 개념만 그냥. 이게 그 수학적인 전부 다 수학적인 난제들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들이에요. 격자 기반 알고리즘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격자가 이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격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최단거리를 구하는 것과 여기에서 또 여기에 좀 단거리를 구하는 것, 최장거리와 단거리 사이에 또 어떤 이 장거리에서 단거리로 올 수 있는, 장거리에서 단거리로 올 수 있는 요 경로의 복잡함 이런 것들이 꽤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복잡도를 이용한 알고리즘이 저 격자 기반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난제를 푸는 거네. 네. 그래서 만약에 저 알고리즘을 깬다 그러면 우리는 수학의 난제 중에 하나를 푸는 그런 특성을 이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나머지들도 해시 기반이나 이제 코드 기반들도 각각의 특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격자 기반이 좀 비교적 빠르고 키도 작고 해서 많이 선택이 됐던 것 같고요. 안정성이나 유용성 뭐 그런 것들을 다 그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격자 기반이 많다 보니까 니스트에서 격자 기반 말고 다른 코드 기반이나 아니면 다른 기반의 알고리즘들 좀 제안을 해봐라고 아직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라운드 4로 이제 끝날 것 같다고 예상을 하지만 또 다른 뭐 알고리즘 제안이 된다고 하면 또 다른 방식 알고리즘 또 다른 방식이 제안이 된다고 하면 이제 그것도 좀 생각해볼 만한 당장 여기는 아니더라도 이 표준은 아니더라도 저 라운드 4의 뭐 마이크나 클래식, 맥클리스 뭐 이것들은 용도가 뭐 디지털 시그너처인가요? 네, 이거 이것도 좀 이건 전부 KEM입니다. KEM 키배포에 대한 키배포하는 거. 혹시 여기에 뭐 우리나라 뭐 기업들이나 기관도 혹시 뭐 제출한 게 있나? 이 라운드에 참여한 게 있나요? 없어요. 오케이. 이게 예전 라운드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파이널 라운드. 파이널 라운드에는 지금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RSA도 그게 유명한 수학자 3명이서 만든 거잖아요. 네, R이 들어가시는 분과 그렇죠. S가 들어가시는 분과 A가 네, 들어가시는 분이요. 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들을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들을 좀 한번 좀 보여드릴 건데, 이제 앞장에는 좀 길었어요. 앞장에 이제 기술 기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느라 제가 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이제 VPN 우리가 좀 많이 사용을 해요. IPsec VPN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세션을 맺고 거기 세션에서 키를 교환을 하고 키를 교환을 해서 세션을 맺고 뭐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던져주고 이런 이제 그 행위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기 핸드쉐이크라는 과정을 거쳐서 키 세션 키를 이제 교환을 하고 거기서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전기게 되는데 퀀텀 어택이 이제 쇼 알고리즘을 딱 사용을 하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RSA를 깨는 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게 되면, 핸드쉐이크 과정에서, 이제 개인 키를, 네. 안전하다고 하는 개인 키를 딱 취득을 할 수가 있고, 그럼 복화시키게 되는 거지. 그죠. 그걸로 가지고 이제 내가 진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그 키를 네, 딱 그렇죠. 탈취할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그럼 데이터를 딱 전송을 할 때, 그 키를 가지고 데이터를 풀어서, 이제 평문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공격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우리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 제품들이 혹은 우리 기업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이 여기에 잘 호환이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단 말이죠, 아직까지.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평가를 좀 해봐야 돼요. 이거 잘 우리가 적용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 우리가 적용하려면 또 뭘 개발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해보고, 그리고 평가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그러면 이제 평가의 기준은 어떤 제품들이 지금 빠르게 적용이 돼 있는지, 적용할 수 있는지, 그 퀀텀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빠르게 방어할 수 있는 게 이제 잘 구현되어 있는 제품이 어떤 건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PQC 같은 것들이 잘 구현돼서 거기 들어가 있는지, 지금 앞장에서는 PQC만 말씀드렸지만 퀀텀에 대한 그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양자를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거는 양자 그 난수 생성, 네네. 그리고 또 양자의 특성을 이용한 알고리즘 말고 양자의 특성을 이용한 키를 분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같이 또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는 제품들이 잘 돼 있는지 그것들을 판단을 해서 우리가 양자 시대를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HSM이나 암호화기, 구간 암호화를 위한 그 HSE 같은 거에 이미 다 구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뭐 탈레스에서 탈레스가 HSM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보관하는 암호화된 키를 보관하는 거에서도 이미 양자 암호화 그 공격에 대한 내성 그것이 돼 있고, 네. 지금 또 네트워크 구간에서 뭔가 전송할 때 그거를 이제 탈취하더라도 그거를 그 양자 공격에 응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장비가 돼 있고, 이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서 이제 이거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것들은 이제 그 모듈들을 다시 올리거나 하고 어떤 상태를 환경을 다시 설정을 해야 되는 것들은 해야 되지만 준비가 있다는 건 그러면 기존에 그 탈레스의 이런 HSE 같은 거 장비 안에 현재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여기를 보시면 좀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네네. 지금 아마 그냥 보통은 다 그냥 이렇게 사용하실 이건 거예요. HSM이죠. 네, HSM은 그냥 이렇게 사용하실 텐데, 네네. HSM을 기존에 사용하시던 고객분들은 이제 거기 HSM은 펑셔널 모듈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현을 해서 올릴 수 있다. 이 HSM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알고리즘들을 보호를 받으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아실 거예요. 여기 그 구성도를 보시면 HSM이 있으면 여기에 내가 원하는 모듈 하나를 원하는 모듈 하나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PQC 네, 알고리즘. PQC 알고리즘을 이제 FM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오케이. 이렇게 올려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들은 지금 여기에 올려놓고 그럼 그냥 다 포함하지, 그냥 뭐 이렇게 딱 모듈을 올려 그럴 수도 있는데 아직은 이제 스탠다드가 안 나왔고,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네, 스탠다드 안 나왔고 이제 스탠다드가 나오면 이제 핍스 인증에도 아마 포함이 될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HSM은 그 핍스 인증을 다 받아야 되니까 우리 다 받을 거니까 그 딱 확정이 되면 같이 이 펌웨어 안에 녹여서 이제 근데 펌웨어 안에 녹여가지고. 네, 그때 이제 기계적인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이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배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될 예정입니다. 그럼 저게 이제 펌웨어 업그레이드 다 되면 그 다음은 이 탈레스의 HM을 쓰는 회사들은 암호화를 시킬 때, 데이터 암호화 시킬 때 양자 내성 암호화를 하게 되는 거네요. 선택해서 할 수 있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때가 되면 아직 뭐 API가 어떻게 되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진 않았으니까 이제 그때가 되면 어떻게 콜을 하고 어떤 값을 받아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표준화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되기 전에 저희 탈레스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PQC, HSN 스타터 킷이라고 하는 걸 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TLS 많이 사용하시는 TLS나 VPN, 코드 사이닝, 뭐 인증서 사용할 때는 PKI니 뭐 여기 CA 같은 것들이 만들 때 사용하는 것들을 나중에 다 됐을 때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그러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때부터 판단하게 되면 이제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FM 모듈을 올리고 좀 이제 내가 사용하고 있는 환경에서 한번 적용해 보기 쉽게 이런 키트를 내놨습니다. 저희 이것들을 사용하시면 우리 기업 환경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환경에서 이게 잘 활용될 수 있는지 뭐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저걸 그럼 현재 뭐 국내건 해외건 이 스타터 킷을 갖고서 해보는 데들이 있나요 지금? 저게 1월 달에 키트가 나왔어요. 이제 막 나오고 올해 1월 따끈따끈하게 나왔습니다. 오케이. 다음 말씀드릴 건 이제 HS예요. 아까 HSM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이미 기존에 나와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요거는 방화벽 앞이나 방화벽 뒤나 뭐 라우터 스위치 사이나 어디 상관없습니다. HS를 갖다 놓으면 전송 구간에 딱 송신할 때 암호화해서 내보내고 수신할 때 딱 받아서 복호화해서 딱 던져주고 하는 전송 구간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미 되게 고속으로 암호화하는 제품이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VPN을 많이 이런 전송 구간 암호화할 때 VPN을 많이 사용하는데 VPN 같은 경우는 오버헤드가 커서 얘가 실제 그냥 오리지널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에 비해서 한 40%에서 50% 정도 속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HSE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버헤드 적고 빠르게 암호화하고 하는 고속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측정해 보면 오리지널 데이터가 날아가는 거에 대비해서 한 98%, 97% 거의 암호화되는 암호화하고 전송하는데 지연 시간 없이 바로 보낼 수 있는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암호화해서 고속화할 수 있는 장비인데 얘 이제 HSE에 그 양자 내성 안보도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IDQ라고 해서 이제 이게 QRNG 칩이에요. QRNG 칩을 넣어서 이제 난수를 생성해서 그 난수를 가지고 키를 생성할 수도 있고, 이제 이게 오픈 퀀텀 세이프라는 이제 기관인데 이거 리눅스 재단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여기에서는 양자 내성 알고리즘의 구현이나 프로토콜 확립 이런 것들을 지금 막 논의를 하면서 정립해 나가는 기관인데 여기에도 지금 그 포함이 돼서 같이 논의를 하고 양자 내성 거기에 구현된 것들을 갖다가 HSE에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여기 QKD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여기는 이제 그림에는 안 나왔는데 얘는 장비가 있어요. 양자의 특성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키를 쭉 해서 이쪽에 전송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 상용화되어 있진 않아요. 이 장비들이. 근데 많이 이제 그 최근에 많이 그 POC 개념으로 많이 활용을 했었고 이제 앞으로 정도 상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연동시켜서 사용하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기업들에서는 한번 우리 제품들이 여기 다 준비가 잘 돼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가 오늘 사실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 부분이에요. 데이터 인 모션에 대한 데이터 보안. 양자내성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어떤 뭐 QRNG를 사용하고 QKD를 사용을 해서 이 데이터를 이쪽에서 이쪽까지 안전하게 보내는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이제 탈레스에서는 어떤 걸 제안할 수 있을까라는 걸 했을 때 저희가 HSE를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 저런 거네요. 아까 뭐 해커들이 지금 일단은 구간에서 네트워크에서 일단은 아까 하베스트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네트워크에서 흘러가는 민감 정보들을 암호화된 민감 정보를 일단 캡처해가지고 다 쌓아놓고 그렇죠. 그걸 풀지 못하지만 조만간에 이제 양자 컴퓨팅이 나오면 그때 다 풀어가지고 민감 정보를 이제 활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이런 걸 써가지고 뭔가 이게 구간을 좀 해커가 해봤자 양자 컴퓨팅 갖고 깨지 못하게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네요, 지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적용을 했을 때 속도가 너무 느려서 그렇지. 못 쓰겠어요. 그림이 막 그림 다운받는데 못 써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게 하이스피드 인크리션. 그래서 하이스피드라는 걸 붙였구나. 빠르게 암호하고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일단 특성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이제 레이어 2
레이어 2 영역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네.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 센터 간이라든지 그 광케이블을 이용해서 전송할 때 얘를 빠르게 암호화해서 쭉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나온 지는 오래 꽤 됐겠네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많이 쓰이고 20년 있겠네요, 정도. 지금.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 많이는 안 쓰이는데 이제 해외에서는 뭐 군사용, 뭐 금융용 이쪽으로 좀 또 이제 그 뭐 발전소 뭐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고요. 데이터들을 고속으로 전송하고 안전하게 암호화해서 전송해야 되는 네.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도 뭐 핍스 140-2 뭐 레벨 3 인증까지 받다 있고요. CC 인증이나 뭐 위변조 방지에 다 적용이 돼 있는 제품이고 다양한 이제 폼팩터가 다양해요. 뭐 모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상화 시켜서 할 수 있는 클라우드에 올려서 할 수 있는 제품도 있고 실제 물리적인 장비도 이렇게 있고요. 뭐 레이어 2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레이어 2, 3, 4에서도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인터넷망을 통해서 아까 뭐 전용선이나 이런 거 통하지 않고도 인터넷망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암호화해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쭉 보낼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지점을 연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요새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 많이 쓰잖아요.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하고도 공합이 잘 맞을 것 같은데. SDN하고도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도 물론 이제 가상화된 환경에서도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상화 제품도 내놓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얘를 측정을 해보면 되게 빨라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은행에서 이제 얘를 백업을 받아야 되는데 이쪽에서 이쪽까지 장비가 뭐 열 몇 개, 100몇 대 되잖아요. 그럼 얘를 VPN 가지고 얘를 데이터 백업 받으려니까 하세월인 거예요. 근데 당장 이제 2, 3일 내, 이틀 내가 아니었죠. 열 몇 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HSE를 활용을 하면 여기서 암호화해서 쭉 바로 보내버리니까 또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그거 안정적으로 빠르게 백업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HSE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QKD, QRNG, 뭐 여기 PQC 이런 것들이 적용이 잘 돼 있고요. 이제 여기에 특성을 좀 잠깐 이거 갑자기 막 확 말씀을 드리면 이제 되게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요 그림이 제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림일 것 같아요. 요 RSA나 ECC 기존에 키를 저희가 교환을 할 때 디프엘만이나 어떤 알고리즘들, 키 교환 알고리즘, 또 RSA, ECC 이런 것들을 통해서 키를 교환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양자 내성 암호, 이것들을 적용을 해서 키 교환을 할 수도 있고 QKD, 그러니까 그런 양자 특성을 이용한 전용 장비를 이용해서도 키를 교환을 할 수 있고 양단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보다 심층적으로 짝짝짝 레이어를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얘를 다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다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만약에 이거를 아까 고속 전송 HSA에다가 한다고 하면 지금 기존에 이제 RSA 갖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양자 내성 암호 갖고 해볼까? QKD 해볼까 하면 이걸 현재 두 개를 동시에 해볼 수 있는 거, 두 개를 갖고 다 가능합니다. 근데 QKD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얘는 좀 장비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좀 다르고 요 두 개는 요즘 병렬로 지금 저희도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거는 RSA나 이제 ECC 기존에 사용하던 알고리즘하고 PQC하고 동시에 이제 한 인증서에 넣고 두 개를 같이 호환해서 사용을 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양자 컴퓨터가 활성화되면 이제 빼야죠. RSA 쭉 빼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논의들이 지금 이런 PQC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요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논의가 니스트에서도 계속 돼 있어요. 그래서 5월 달인가 또 한번 거기에 대한 회의가 있고요. 거기에서 스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PQC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스펙을 마련을 하고 있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양자 시대를 준비하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식으로 지금 리스트는 이제 PQC 마이그레이션을 좀 제안을 하고 있나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던 거하고 지금 양자 내성 암호 이제 나오고 있는 이 표준들을 가지고 혼용해서 일단은 쓰다가 나중에 빼라라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스펙도 안 나왔고요. 근데 논의를 계속 하고 있고 5월 달에도 한 번 더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하여튼 올해 아까 니스트 그 컨퍼런스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올해가. 일단은 올해 좀 중요한 컨퍼런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원래 이제 작년에 2023년도에 그 퀀텀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해서 한참 양자에 대한 양자 암호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제 그런 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강의들도 많이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이제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좀 성숙해져서 좀 더 심층 있는 논의들이 올해는 좀 더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QKD예요. QKD 장비예요. 이런 장비들이 있고 요 위에 있는 건 HSE고요. HSE가 저희가 그 고속 암호화할 수 있는 장비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키 분배가 이런 어떤 그 스펙트럼을 통해서 장비와 장비가 이제 연결이 되고 쭉 키 전송이 일어나고 거기다 키를 활용할 수 있도록 HSE가 잘 연동이 되고 있다. QKD는 지금 제품화 된 겁니까? 이제 앞으로 나올 예정입니까? 요거는 이미 요 ETSI라고 하는 유럽 기관이죠. 유럽 표준 그 기관에서 스펙을 내놨어요. 이런 스펙을 따라서 만드세요라고 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IDQ라든지 도시바라든지 하는 데서 이미 제품을 만들어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 스펙을 따르고 있는 제품이면 저희 HSE가 다 연동이 잘 됩니다라고 하는 거 이미 지금 했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양자 내성 암호들을 이제 HS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실제 화면이 운영되고 있는 화면인데 어떤 화면이죠? HSE 화면? HSE요. 네네, 오케이. HSE의 그 인증서를 만들 때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뭐 RSA도 있고 SECP 뭐 이런 커브들이 있고요. 여기 들리시움 요거 이제 양자 내성 암호, 팔콘도 양자 내성 암호. 이쪽 요거는 지금 표준에는 탈락했지만 이쪽 이제 이런 알고리즘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얘들을 선택을 해서 인증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특히나 이제 키 분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천하고 있는 건 뭐 시그니처 방식은 뭐 어떤 걸 쓰시고 딜리시움이나 팔콘을 쓰시고 카이버라는 알고리즘을 KEM으로 사용을 해서 이제 양자 내성 암호를 준비를 해서 사용을 하십시오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사실 양자 난수 생성기는 양자의 특성을 이용해서 아주 양질의 난수들을 만들어내는 이제 칩인데 요 칩도 이미 디폴트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경우에 양자 난수를 좀 생성을 해서 양질의 난수를 가지고 더 뭔가 좋은 키들을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양자 난수 생성기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외부에 있는 양자 난수 생성기도 참 재밌는 게 또 어플라이언스 타입의 양자 난수 생성기가 있어요. 그래서 걔랑 연동을 시켜서 여기에서 소스를 가져다가 키를 만들어내는 작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에 양자 난수 생성, 기존에 그냥 티피컬한 난수 생성기가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러면 양자 난수 생성기는 기존의 난수 생성기에 비해서 뭐가 좋은 거예요? 기존의 난수 생성기도 이미 충분히 좋아요. 충분히 좋고 거기에서 그 양질의 난수라는 거는 이제 어떤 그 난수가 이렇게 뽑혔을 때 얘를 한쪽에 몰리면 안 되거든요. 1111, 000 이렇게 몰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적절하게 난수가 분포가 돼 있고 얘를 추정할 수 없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중복되는 난수가 생성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TRNG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낼 수 기존에 있는 난수 생성기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데 퀀텀을 이용한 퀀텀의 특성을 이용하면 더 안전하게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난수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게 되죠.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딱 디터미니스틱이 아니라 확률 분포인 거잖아요. 쿼텀은 그죠? 그렇죠. 네네. 그런 거에서 뭔가 만들어내면 뭔가 가지고 오면 얘가 나밖에 없는 뭔가 무슨 값들이 근데 TRNG 같은 경우도 꽤 그 고 수준의 난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양자 난수기는 좀 더 하이 퀄리티의 난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HSE에 녹아져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드리면 또 한 가지의 특성이 저희가 저희가 이제 그 양자 암호화를 적용을 하고 이제 막 제품 배포를 하잖아요. 이제 펌웨어도 이제 막 업그레이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포맷 퀀텀 이미지라는 포맷으로 그 배포를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양자 시대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준비는 저희 제품에서 다 준비를 많이 해놨으니까 좀 선점적으로 먼저 좀 적용을 해보시고
와, 양자 시대가 정말 도래했을 때 이거 다 털렸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지 후회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좀 외양간은 빨리 고치고 네네. 네, 막아놓을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아까 그 HSM에 대해서 스타터 킷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HSE는 저 안에 또 있는 건데. 네네. 그러면 지금 뭐 스타터 킷이 올해 1월 달에 나왔는데. 네. 그럼 시청자분께서 그거를 원하는 기업들은 관심 있는 기업들은 그 스타터 킷을 쉽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제품을 구입하면 간단하고요. 이미 네. HSM 있는데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HSM 네. 기존에 활용하는 데에서 그걸 기존에 활용하는 거에서 또 쓰려고 그러면 부담되죠. 그게 잘 운영되고 있는 데다가. 아씨. 네. 거기다가 이제 한참 이제 인증서 생성하고 있는 데가 그렇네. 근데 좀 기존의 제품보다는 좀 이제 안정적인 가격에 저렴한 가격으로 네. 잘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오늘 여기까지 제가 이제 준비했던 내용들이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질문이나 이런 네. 거 좀 많이 올라왔을 질문 텐데. 엄청 많이 왔는데. 네. 자, 여러분 이제부터 Q&A 시간 들어가겠고, 여러분 지금 이제 설문조사도 이제 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스타터 킷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한번 이런 데이터를 보호하기, 뭐 암호화 데이터 보호하기 이제 HSM이건 아니면 우리는 이제 네트워크 구간에서 고속으로 뭔가 보안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데이터 보내야겠다 하는 그런데 이걸 한번 테스트나 한번 검토하고 싶은 분들은 설문에 그걸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네, 질문들. 네네. 질문, 네네. 뭐, 혹시, 네. 부장님도 여기서 답변하시고 좀 있으면 저도 선택하고 서로 같이 편하게 선택하죠. 네네. 뭐 맨 위에부터 보시면 전영진이? HS, 네네. 예, 전영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탈레스 HSE 사용 중 일시적인 장애만 발생해도 통신에 장애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중화 또는 다중화가 가능한지요? 근데 이중화, 다중화 모두 가능하고요. 그 HSE를 가지고 통신을 할 때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얘가 문제가 생기면 바이패스할 수 있는 기능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발생해 장애 포인트에서 데이터 전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네네. 이제 그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바이패스 네네. 할 것인지 아니면 알겠습니다. 그냥 장애 있는 상태로 막을 것인지. 네. 자, 오늘 저희가 좋은 질문 10분 뽑는데 현장에서는 지금 2명 하니까 두 명만 이름 좀 기억해 줘야 알겠죠? 네. 자, 이영주님, QRNG와 같은 키의 품질을 높이는 기능도 필요하지만 에러레이트의 관리 문제는 탈레스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특히 전송거리가 긴 경우 이런 오류에 발생하는 통신 불통 등의 문제는 리피터의 증설뿐으로는 해결하기 힘들 것 같기도 한데. 네. 전송 거리가 긴 경우에 네. HSE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QKD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QKD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는 장비에서 전송할 수 있는 게 100km에서 200km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에러레이트를 얘를 할 때 중간중간 중단 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POC를 할 때에도 100km 이내의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창호님, QKD를 적용할 경우 전용 광망을 양단에 구축해야 되는죠. 이거는 QKD 업체에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주님, 양자 컴퓨팅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알고리즘 개수가 많아질수록 해독하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 얘기가 잠깐 있기는 했었어요. 네. 이 얘기도 있긴 했었는데 사실은 그 AS하고 해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좀 복잡도가 늘어나서 괜찮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대칭 키는 좀 안전한 편인데 RSA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힘듭니다. 근데 만약에 RSA하고 AS를 한꺼번에 사용을 해서 뭐 한다라고 하면 조금 좀 그 실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광원님, 양자 난수 생성기 사용 시 온도나 습도나 자기장, 진동 같은 주변 환경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는지요?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QKD, QRNG 생성을 하고 있는 IDQ나 아니면 양자 칩을 생성하고 있는 그쪽에서 스펙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보시고 맞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현미님은 오늘 말씀하신 HSM이 국내 금융사나 공공 쪽에도 사용되고 있는지? HSM은 어마어마하게 사용되고 있죠. 예, 인증서 만드는데 다 쓰고 근데 있다고 아까 HS 있잖아요. 네. 또 고속으로. 네.
HS도 금융 쪽에서도 되게 중요한 정보, 민감 정보잖아요. 네. 국내 금융기관도 많이 쓸 것 같은데 왜 금융?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VPN이나 아니면 이제 전용망, 전용선 이런 것들 좀 의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용선 같은 경우에는 딱 가서 하면은 금방 뚫리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좀 간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VPN은 아직까지 VPN 속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사용하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요새 뭐 금융도 뭐 이렇게 핀테크로 가면서 다양한 이제 오픈하면 이제 앞으로 SDN 같은 것도 많이 쓸 거고, 네. 전용망이 아니라 아까 이제 퍼블릭망도 써야 될 거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하게. 네, 그렇기도 하고요. 이제 지금 5G 망에서는 이제 5G 망이나 6G 망에서 고속으로 데이터가 막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암호화 구간이 지금 사실 약간 좀 불안한 상태예요. 네, 그런 데서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재성님, 미래의 양자 컴퓨팅 보급을 대비해서 아직은 가시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일에 현재 역량을 쏟을 필요성이 있을지 의문인데. 네. 네, 이거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양자 컴퓨팅 보급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들은 아직까지 변하지 않는 저희 개인 정보들이나 변하지 않는 민감 정보들은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이제 걔들 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역량을 투입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현민님, 관리 콘솔인 사이퍼 트러스트 매니저는 별도의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한지요? 네, 오늘 나오지 않은 제품인데요. 네. 별도의 설치 관리가 지금 오늘 나온 제품에서는 필요가 없고요. HSE 같은 경우에 저런 그 관리 콘솔, 그 사이퍼 트러스트 매니저를 통해서 키를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거 필요하시면 그것도 설치하셔도 쓸 수 있습니다. 김현진님, 기존 알고리즘과 PQC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암호화 접근 구현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이러한 방식이 두 시스템이 보다 원활한 마이그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방식인지.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증서에 한 인증서에 기존 알고리즘과 PQC 알고리즘을 동시에 넣어서 이제 그 전송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잘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이미 준비가 돼 있고 사용하도록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지정호님, 양자 컴퓨터로 코인의 암호화도 해도 가능할까요? 이거는 이북에서 굉장히 지금 관심 있어야 할 분야일 것 같은데.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하죠. 암호화 코인도 지금 암호화 코인을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들이 이런 커브 알고리즘이나 우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들을 사용을 해서 나온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알고리즘만 넣어준다면 코인도 지금 그 양자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공격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 이북에서 지금 이거 국가적인 사업으로 양자 이렇게 공격 이거 굉장히 연구 엄청 많이 할 것 같아요. 엄청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되게 중요한. 수학이 또 세잖아요, 그쪽이 또. 여기 또 돈이 걸려 있잖아요. 양승림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양자 공격이 양자 이것이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대응해야 될 과제인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는 어떤 상황인지, 정부는 그다음에 해외 정부의 대응 방안 같은 거, 해외는 아까 리스 같이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국정원 같은 데에서 양자 난수에 대한 PQC에 대한 그 국내 알고리즘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알고리즘들이 제안이 됐고 선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발표 장표 아주 공유해 주실 건가요?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거는 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양재웅님은 탈레스의 그 HSM에서 여러 암호화 알고리즘 구현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양자 내성 알고리즘을 통해 커스터마이즈된 자기만의 기능성 모듈이 가능한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전문 지식과 운영 교육 등이 필요할까요? 네, 저희 펑셔널 모듈이 이제 일단은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접근을 하면 C로 짤 수 있습니다. C로 짜야 됩니다. C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엔지니어가 저희가 제공하는 SDK를 가지고 저희 스펙대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복잡하진 않습니다. SDK를 보시고 그 C 언어로 사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면 다 가능하십니다. 오케이.
오태정님, HSE에 양자내성 알고리즘을 넣어서 사용할 때 민첩성이 뛰어나다고 하셨는데 지원 시간은 어떻게 되며 속도 보장과 관련된 인증이 있는지 레이어나 프로토콜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크립토 애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HSE 같은 경우는 이제 ASIC 칩으로 되어 있질 않고요. 네. 저기로 되어 있어요. FPGA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관련된 알고리즘들을 하드웨어적으로 빠르게 변경을 시켜서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거기 되면 속도 보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인증이 따로 있는 건 아니어서 그건 이제 측정해서 테스트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박일규님, 지금 그분 성함이 좀 전에 네. 오태정님, 네. 박일규 중에서 탈레스 HSM이나 암호 솔루션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국내 업종이나 도메인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구체적인 유즈 케이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금융권에서 공인인증서 만들 때 국가기관에서 이제 인증서 만들 때 인증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주님, 알고리즘적으로는 QKD는 어떤 양자 컴퓨터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쇼의 알고리즘이 그동안 상당히 안전하다고 알려진 PKI를 위협한 것처럼 역시 더욱 어드밴스된 하드웨어나 알고리즘으로 기법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방어된 알고리즘도 나와야 될 거고. 네네네. 양재현님, 근래 S통신사가 PQC를 활용한 통신망 인증 기술 개발 및 5G 시험만 연동에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응용 서비스 출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아마 저희 탈레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심카드하고 S 통신사에서 이제 PQC 활용해서 이제 인증한 이제 그 테스트, POC 이런 것들이 성공을 했다라고 했던 건데 아직 제품 출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길이 아니어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SK텔레콤 쪽에서 네. 최용님, 네트워크의 앞이나 뒤에 연결해서 HS를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파이브링크나 IP타임 같은 국내에서 네트워크 장비에 혹시 내장되어서 턴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은 없는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기존에 이제 어쨌든 VPN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VPN 있으면 VPN대로 하면서 여기다 이거 설치하는 거가 그렇게 쓰셔도 돼요. 아니 VPN을 대체도 할 수 있는 건가 얘가? 사실은 VPN을 쓸 것 같으면은 이게 속도가 느리거든요. 지금 HSE 사용하면 되게 고속으로 암호화되는 게 특징인데 네. 두 개 같이 쓰셔도 되는데 그러면은 속도는 VPN으로 맞춰주겠죠. 그럼 이게 VPN 대체하는 거네요? 네, VPN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최용님, 탈레스에서 루나 HSM이나 레버리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셨고 펑셔널 모듈로 내가 원하는 것을 올릴 수 있고 SHA나 크리스탈이 내장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많이 쓰던 파인스타 알고리즘 등도 이미 이 펌웨어에 내장되어 있는지요? 지금 저기 펑셔널 모듈에 있고 펌웨어로는 다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오케이. 파인스타 알고리즘이 펑셔널 모듈에 들어가 있는지는 한번 스펙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면 넣을 수 있는 건가요? 넣을 수도 있어요. 구현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펑셔널 모델 네. 펌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쉽게. 이효승님, 양자통신 암호화 장비에 대한 비밀키 관리, 난수 생성 및 광학계 및 후처리 등 국가형 보안 요구사항이 있던데 탈레스의 솔루션의 요구사항이 모두 부합하는지와 양당 간 탈레스 솔루션을 이용하면 통신구 간의 양자 암호화가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아래쪽에 있는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네. 양당 간에 저희 HSE를 사용을 해서 양자 암호화를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요. 적용할 수 있고 위쪽에 있는 국가용 보안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어떤 건지 제가 파악을 잘 못한 상태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덕진님, BB84? BB84는 광자의 평광을 이용해서 100% 안전한 키 분배를 수행하는 프로토콜인데 탈레스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의 경우 BB84 기반일까요? 그렇다면 엔드-투-엔드가 광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요거는 QKD 장비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 요거는 QKD 장비 쪽에서 유럽 표준을 맞추고 있는 장비가 만약에 저 프로토콜을 수행한다면 저희도 이제 다 지원을 하고 있게 되고요. 네, 그건 QKD 장비 쪽에 연결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김창호님,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공동인증서도 쉽게 해킹당할 수 있을까요? 금융 공동인증서의 경우 공개키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부분도 심각한 위험이 될까요? 대표적으로 공격당하는 포인트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건데 지금. 네, 대표적으로 공격당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네. 저게 사실 퍼블릭망이잖아요. 또. 그렇죠. PKI 기반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모든 시스템들은 양자 컴퓨팅으로 공격하는 순간 이게 어느 순간 이럴 수도 있겠네요. 국가적으로 아까 하베스트 퍼스트처럼 해커들이 지금도 막 일단 다 네트워크 전송망에 민감정보 일단 다 쌓아놓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양자 컴퓨터가 이제 활성화되는 순간에 국가적으로 주민번호서부터 모든 거를 다시 바꿔야 되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해야지 얘네들이 그럴 수도 하베스트한 것을 다 무용지물화 시키지. 네.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엄청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 완전히 그 좀 발상 전환해가지고 네. 주민번호 모든 걸 다 디지털로 아예 양자화 시킨 걸 만든다든지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쌓아놓은 것 같고 충분히 이용할 것 같아서 해커들이요. 네. 자. 김현진, 양자 컴퓨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공개키 암호가 확정이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보안 시스템을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지금 그 새로운 알고리즘이 나오고 있잖아요. 표준이 되면은 네. 그걸 적용을 해서 인증서라든지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알고리즘들을 다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스펙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차근히 살펴보시고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거 혼용해서 사용을 하시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없애가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현주님, 양자 내성 알고리즘을 양자 공고의 가능성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는 건지 아니면 암호화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기존 암호화 알고리즘 대신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다 교체하는 게 좋죠. 네. 근데 산업적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기가 그게 원활하지 않으니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가 하나씩 없애가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능하다면 다 교체하는 게 향후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하나만 더 받을까요? 네. 이거님 기존 RS 알고리즘과 PQC 알고리즘을 하나의 인증서에 담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탈레스 제품에서는 어떻게 통합된 인증서를 생성하고 지원하는지요? 네, 이게 아마 지금 나와 있는 이제 뭐 X.509나 이런 인증서에는 이제 그 알고리즘이 없으니까 좀 말씀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범용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HSE하고 저희 HSE하고 HSE하고 키를 교환하거나 이제 서로 인증이 필요할 때 두 개의 서로 모든 알고리즘이 담겨 있는 인증서들을 교환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님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PQC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 중에 뭐 이렇게 혹시 유명한 회사가 있는 건지? 네,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있고 지금 저희 우리나라도 암호 알고리즘들, PQC 알고리즘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있을 텐데 저희 짧은 지식으로 알겠습니다. 아직 레이더에 안 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좀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오늘 주제였는데 사실 보통 이럴 땐 탈레스의 조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HSM이나 HSE 얘기만 하시고 보통 가셔도 되는 건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최대한도로 이런 양자 컴퓨터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그 개념을 그래도 좀 많이 공유해 드리려고 오늘 엄청나게 공부하시고 오늘 나오셨어요. 네, 그것이 사실 좀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네. 어쨌든.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두 분 좀 이름 좀 불러주실까요? 네네. 네. 아까 양재영님하고 양재영님하고 오태종
오태정. 네네. 오태정님. 네. 오케이. 양재영, 오태정 요 두 분이요. 저희 스태프 이미지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고요. 나머지 8분은 저희가 추후에 저희가 8분 선정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분 중에서. 네. 자, 어떠세요? 이제 오늘 이제 어쨌든 맞췄잖아요. 네. 일단 준비하면서 이제 하얗게 새던 머리를 다시 한번 까맣게 만들어내는. 근데 이게 것 같고. 어떠십니까? 이게 새로운 것을 이제 개념을 이제 남한테 이제 뭔가 그 개념을 알려주면서 다시 또 자기께 정리가 되고 또 배우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이렇게 한 시간 하시면서 좀 정리된 게 있어요? 어떠세요? 이게 사실 이게 방송에다가 댓글에 막 얘기를 하면서 네. 저 정리가 될 줄 알았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복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양자 컴퓨팅 내부적인 것까지 다 알려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래서 기승전결 이래서 이렇게 있고 이런 것이 이렇게 나왔고 그런 이제 맥락은 오늘 어쨌든 간에 부장님께서 어느 정도 그 맥락은 우리한테 잘 공유해 주신 것 같아요. 맥락은. 그 각 컴포넌트에 대한 것을 또 심층적으로 하려면 그것만 사실 우리가 며칠 몇 날 하더라도 쉽지 않은 건데 그건 각자 유튜브나 책 보시고 각자 관심 있는 분은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네네. 어떠세요? 근데 이제 이거 준비하시면서 유튜브나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다시 맞습니다. 봤는데 이런 컨텐츠가 잘 이거를 한 게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되게 양질의 콘텐츠도 많은데 네. 이게 좀 심도 있는 주제다 보니까 좀 잘못된 정보들도 꽤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것들은 교차 검증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전문가들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박사님들이나 네. 전문가분들이 이겁니다라고 하시는 이제 딱 이론적으로 잘 설명되신 것들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현장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런 제품이 나올 수 있겠다. 네네네.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이런 이제 양자 내성 암호와 관련돼 가지고 표시라든지 아니면 테스트 해보고 싶은 분들은 설문에다가 그런 거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한 말씀 맞춰갈까요? 네. 부족하게 좀 준비를 했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제 그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오고 있을 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보다 외양간을 먼저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떤 좀 이런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또 설 다가오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이제 설 다가오니까 저는 또 여러분들하고 또 목요일 날 또 방송 마지막 방송이 있지만 어쨌든 오늘 또 오늘 마지막 보신 분들은 구정 잘 보내시고요. 또 구정 이후에 또 잘 충전하셔가지고 우리 또 새로운 다양한 주제 내서 오늘처럼 이렇게 다양한 토론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에서는 보안 위협 동향과 대응 관련 다양한 보안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시큐리티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